네, 이제 51강 저당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의 성립.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물권에는 유치권과 이제 저당권을 공부를 하는데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었고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설정 행위에 의해서 성립하는 약정 담보물권이 됩니다. 저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제3자는요 물상보증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말 우리가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은요 그냥 주인이 그대로 살죠. 은행에 들어와 사는 거 아니죠. 네,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담보물권이 바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제도니까 저당권에 이제 의의 나와 있고요. 방금 조문이 그대로 풀어져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저당권의 법적 성질 해가지고요. 저당권은 물권이며 그 중에서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되는 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은 4+2였죠. 그러므로 담보물권으로서 통유성, 부수, 불물,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의성을 가진다. 다음에 두 가지의 핵심 권능, 경매청구권, 다음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건 356조 마지막 부분에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적어져 있고요. 2번 저당권은 일반적으로 저당물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약정 담보 물권이다. 법정 저당권, 즉 법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이다.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객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부동산이다. 조문 자체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죠. 다음 한 개의 부동산에 양적인 일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필 토지의 일부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하면은 X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라면 먼저 그 부분을 분필해 가지고요. 독립한 토지로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겠죠. 양가 2번 한편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건물 부분. 우리 건물은 동이 한 개, 두 개 셀 때 여기 동이 하나의 단위죠. 그런데 여기 우리 아파트 101호 건물 일부에 대해서 단독 소유권이 인정될 수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구분 소유권. 그럼 결국엔 이거는 건물의 일부이긴 하지만 단독 소유권의 객체니까 거기 가지고 와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건물 부분은 법적으로 한 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3분의 1짜리 소유권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구분 소유권과 구분 소유권이 여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종속적인 일체를 이루는 공용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지분 및 대지권은 구분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즉 101호에 대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별개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가 있게 되면 아파트 소유자는 여기 아파트 건물 일부만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죠. 복도나 계단 같은 거 어떻습니까? 거기 공용 부분 있죠. 땅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1호를 우리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두목이죠. 두목. 그러니까 두목에다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별개로 설정할 수는 없다. 다음 지상권 또는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지역권 저당권은 없다. 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번 설정 계약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 양가로 1번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은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와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등기에 의해서 성립하게 된다 나와 있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 2번 단골 지문이죠. 양도, 설정 모두 다 처분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은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하려면 설정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가져야 하고 따라서 처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누굽니까? 소유자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며 제3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만 가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예외 도매업자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 그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택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예외적으로 국민은행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럼 채권자는 주택은행이죠. 근데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핵심 키워드는 합의와 실질적 귀속입니다. 판례는 제3자의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에 관하여 채권자, 채무자, 저당권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 양도 등의 방법으로 피담보 채권이 저당권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을 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5번도 쭉 이렇게 가볍게 참고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양가로 이번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이 36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그 다음 강의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이걸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범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2번에 보시면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지만 2번 그러나 애초부터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 아니라도 후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게 되고요. 결국에 그거는 돈 받는 겁니다. 돈. 그러므로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즉 피담보 채권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한다 하면 X가 되어 있고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나와 있습니다. 또 역시 그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인 채권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이 기출이죠. 장래의 특정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다.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저당권은 그 위에 예를 들면 보증인이 장차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할 구상권 이게 지금 장래의 채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지금 갑이 을에게 얘가 채권자 다음 채무자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병이라는 친구가 을하고 보증계약을 썼다. 즉 갑을 위해서 보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직접적으로 저희 시험범위 아니죠. 갑이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요건을 갖춰가지고요.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병은 자기가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병이 갑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채권은 구상권이고 구상금 채권이죠. 그런데 지금 친구가 돈을 갚을 수도 있죠. 이거는 안 갚았을 때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채권이 생겨 있습니까? 안 생겨 있습니까? 안 생겨 있죠. 장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장래의 채권이죠. 이러한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만약에 갑의 부동산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장래의 특정 채권에 관하여도 그 우선 변제를 현재 확보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므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역시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보증인이 장차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이 말은 친구가 안 갚았다는 거죠. 그때 구상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4번
저당권은 투목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 존속, 소멸을 피담보 채권에 의존한다. 이러한 것을 저당권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면 투목이 없죠. 비록 저당권 설정 계약이 성립하여 저당권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은 무효이다. 그 다음에 또 핵심이죠. 중요하죠.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바로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이도 부종성에 의해서 이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을한테 1억 원을 빌리고요.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피담보 채권 1억 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이 1억 원을 변제를 하게 되면 요 채권이 없어졌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두목이 소멸했으니까 자동으로 말소 등기 없이도 이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러게 되면 결국에는 이 을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소유, 너는 방해. 나는 소유, 근데 너의 등기는 무효 등기. 이렇게 되면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로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저당권의 순위. 저당권은 하나의 목적물에 여럿이 설정될 수가 있다.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하나만 확인할 걸요. 지금 만약에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라는 애가 1번으로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병도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네,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다 담보 물권자죠. 그러니까 을도 우선 변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병도 우선 변제권이 있고 다만 을이 1순위고 순위가 더 먼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을이 이 경매대가에서 먼저 변제를 받아가고 그 다음에 병은 다른 채권자보다는 또 병이 그 다음으로 받아가고 그러니까 순위에 뒤져가지고 을한테는 우선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저당권이니까 다른 채권자한테는 특히 일반 채권자들에서는 우선하는 겁니다. 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 저당권의 순위가 문제가 되는데 이들 사이의 순위는 시간 순서에 따르면 되겠죠. 시간 순서에 따른다는 말은 저당권 설정 등기 순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정의 시간적 순서에 의한다. 결국 이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순위에 따라 정하여진다. 한편 우리 민법은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요. 판례도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가령 1번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2번 저당권은 자동으로 1번 저당권이 된다. 1번 저당권이 된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